릭 스캇 연방 상원 의원이요.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비즈니스 리더들이 대상이고요.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기 전에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에 보이콧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전략을 또 한 번 보여달라라고 이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콧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로 기업들은 이제 디커플링, 관계를 끊는 거죠. 디커플링과 운영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영토 야망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교훈을 받게 됐다. 거기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콧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러시아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모든 사업을 중단시킨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제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공급망과 수입의 재배치를 통해 얻은 교훈을 얻어야 하며 공산주의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가정에 더 쉽게 그리고 덜 혼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러시아 제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죠. 물가 인상 문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보았으니 중국에 대한 제재를 펼치는 데에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서한에 보면은 지난달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응해서 공산국가에서 만들어진 다른 제품을 절대 사지 말자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중국 문제에 대해 최근 몇 주 동안 대담한 발언을 해온 이 스캇 의원은 중국과 미국이 공산주의 정권이 선동하는 새로운 냉전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냉전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냉전을 부추긴 게 누구냐? 물론 공산 정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정권, 시진핑 정권 얘네들이 지금 새로운 냉전을 부추긴 것은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들이 준비해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들하고 그냥 놀아놨죠. 그들한테 놀아놨죠. 그냥 같이 쎄쎄쎄 하고 자기네 뒷주머니 채워주니까 쎄쎄쎄 하면서 열심히 놀았는데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야망을 계속해서 키워왔던 것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간파하고 발견하고 중국이 미국 최대의 적이다라고 아예 지목하고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는 뭐 오래전부터 구소련 때부터 계속 미국의 적이었기 때문에 제재를 취하는 하지만은 그 제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산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끔 이 지도자들을 또 발목을 묶어두는 역할까지 트럼프 대통령 때는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공산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이 국제사회에 패권을 주는 것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왔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전쟁까지 오게 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산국가 진영과 민주주의 국가 진영 간의 또 다른 새로운 냉전이 지금 시작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바보같이 행동한 것,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해왔다. 이번 스캇 의원의 공개 서한에서 보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추 구어청 대만 국방장관의 성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추 장관은 솔직히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은 비참해질 것이고 승자도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고를 우리 미국인들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스캇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침략은 잔인할 것이다. 중국군이 푸틴과 같은 전략에 따라서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민간인을 살해하고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 무자비한 권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죠. 뭐 이미 여러 보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측의 비밀 스파이들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비밀 스파이들이 대만에 적어도 5,000명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5,000명의 비밀 스파이들이
중국의 지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한번 지령을 하면 이들이 전부 다 암살조가 되어서 깨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암살조가 되어서 대만 정부의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 전부 다 암살 행위를 하는, 그래서 이제 국가 조직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그 기반 시설들을 갖다가 장악하는 상황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란 아닌 내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대만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그냥 쳐들어간다라고 선전포고만 해도 알아서 그냥 스스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공개서한은 이 때문에 기업은 일부 업무의 이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시급해질 것이다 라는 지적도 함께합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자마자 중국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밀 수입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밀 내놔라. 중국은 밀 수입하고 먹을 거 수입, 그러니까 농산물 수입을 원래는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 약속했던 농산물 뭐 천억어치인가요? 안 사갔습니다. 중국에서. 약속했는 건데도 안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책임 물어야 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하여간 그렇고요. 스콧은 대만에 대한 위협이 없더라도 베이징에 있는 공산 정권과 교류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한은 이 정권이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위구르족이죠.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 살균 기업들,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장 지역의 베이징 캠페인은 미국 정부와 다른 단체들에 의해서 대량 학살로 분류되고 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직업훈련소다라고 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가 보아도 저거는 강제 노동 시키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인권 찬탈이 벌어지고 있는,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미 다 지적이 돼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신장 쪽에서 만들어지는 공산품들은 미국은 수입 안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지금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결의안과 법안들이 의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인권 유린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국한되어져 있는데 그거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중국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아예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존경할 만한 조직도 살인 정권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근데 바이든 정권이 지금 거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정치인들. 미친 맥코넬, 공화당에도 불구하고 거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중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달러는 중국 경제와 시 주석의 대량 학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된다. 이제는 미국 기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어야 할 때이다. 이게 이제 스캇 의원이 오늘 편지에 쓴 이야기들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과거에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에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중국은 조용히 잠행 모드로 들어갔었고, 소련도 어떠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얘기가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과거 60년대, 70년대 냉전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여태까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 잃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핍박과 고통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나라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죠. 미국이 외교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을 잃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분명하게 인식을 좀 해야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